하루 몇 개의 플라스틱을 사용하시나요? 오늘요? 오늘 일단 방금 전에 커피 주셔가지고 커피 플라스틱이랑 그리고 아침에 요거트를 제가 주로 먹거든요. 그래서 요거트에 사용한 플라스틱, 그리고 빵에 같이 포장되어 있던 플라스틱,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이 44kg라고 세계에서 호주가 1위, 미국이 2위, 그리고 우리나라 3위입니다. 오, 진짜요?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는 GMO. 과연 이 GMO는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혁신적 기술일까요?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가져올 요소일까요? 그 궁금증을 바로 GMO 인싸와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MO 인사이트 진행자 소슬지입니다. 자, GMO에 관련돼서 많은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도 그 GMO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 GMO계 인싸를 제가 초대했습니다.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연구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황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제 교수님이라고 네. 불러도 되겠죠? 네. 네.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가요. 제가 보니까 바로 화이트 바이오에 네. 관련된 얘기를 좀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저희 뒤쪽에 이렇게 키워드가 나와 있거든요. 네. 키워드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환경보호 관련된 키워드가 가장 눈에 띄네요. 그쵸. 저도 약간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또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관심을 좀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야기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역시나 화이트 바이오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우리 교수님 만난다고 해서 화이트 바이오? 그럼 뭐 다른 바이오도 있나? 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컬러별로 이름이 좀 지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린 바이오, 뭐 레드 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명공학의 주요 세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바이오 산업 자체가 좀 생소하실 분들도 계신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레드 바이오라는 거, 주로 의생명 쪽 관련된 산업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작물이나 이런 음식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화이트 바이오가 이제 산업용 소재들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보호 키워드에서는 네. 산업용 소재들을 많이 쓰고 그쵸. 특히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들을 많이 쓰고 버리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친환경 소재로 스위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로 화이트 바이오 산업 쪽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이트 바이오의 장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 굉장히 많이 발생되면 그쵸. 지구온난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땅 속에 묻혀있던 석유를 끌어올리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자연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바이오 매스 소재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땅속에서 끄집어낼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얘기만 들으면 화이트 바이오 장점만 있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만 개발하고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단점도 있을까요? 화이트 바이오 산업 중에 이런 바이오매스 소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이 물론 친환경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일부 식량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근심 어린 걱정들도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식량 자원이 아닌 비식용계 또는 여러 가지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GMO 관련된 것들도 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 화이트 바이오에 관련돼서 사회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나요? 화이트 바이오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플라스틱에 관련된 이제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네. 아마 올해 이제 11월 달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신규 플라스틱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5차 회의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데요. 그게 네. 쉽게 얘기해서는 각국의 사정에 맞춰서 플라스틱 아끼는 규제하는 정책들을 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 법안을 마련해라 라는 것들이 이
협약의 골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이트 바이오 산업 중에 바이오 매스를 이용한 친환경 소재들을 좀 대체할 수 있게끔 만들거나 또는 플라스틱을 아낄 수 있는 리사이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방금 전에도 얼핏 말씀하셨다시피 GMO랑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좀 더 네.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네. 플라스틱의 원료는 뭔지 아세요? 글쎄요. 예, 우리가 흔히 쓰는 석유. 예, 석유에서 방금 전에 이 석유에서 예, 끌어온다고. 예, 우리가 자동차 휘발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지만 그런 것들 다 만들고 나서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나프타라는 걸 갖고서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석유를 안 쓰고 나무나 옥수수나 이런 바이오 매스 소재를 이용해서 네. 그것들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석유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플라스틱을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식물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서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GMO를 통해서 아주 강한 내산성 균주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물에서 추출하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플라스틱을 조금 더 친환경 소재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식량이나 이런 데에서 추출을 한다고 치면 또 나중에 생각하기에는 식량난이 오면은 또 플라스틱 만드는 게 중요하냐, 식량난이 중요하냐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예, 근데 사실은 옥수수계 플라스틱이라고 들어보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그게 인과관계가 조금 잘못된 게 사실 그 플라스틱을 안 만든다고 해서 기아가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식용보다는 비식용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면 훨씬 더 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이 나오면 좋다. 그리고 제가 보통 연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뭇잎 갖고 오시면 플라스틱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이 굉장히 개발이 된다면 훨씬 더 친환경 기술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의 화이트 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